자, 진원생명과학입니다. 진원생명과학 어떻게 됐어요? 와, 대단하죠. 4월 13일 날 상한가 들어가더니 그날 이후에 204%입니다. 4월 13일 날 상한가 가격이 16,000원대. 진원생명과학이 왜 움직였죠? 이번에 가장 최근에 움직인 건 두 가지의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의 국책사업의 대상 기업으로 선정이 됐죠. 그렇게 되면서 한번 시장에 관심을 받았고, 그 관심 받는 과정 속에서 밸류가 자회사의 경쟁업체가 매각이 되는 과정 속에서 11조 원에 매각이 됐다. 밸류를 11조 원을 받았다. 근데 왜 진원생명과학은 뭐 1조 원대인 수준이냐. 그렇게 되면서 이제 당일날 상한가가 오릅니다. 그러고 나서 6월 18일 상한가 이후에 바로 6월 23일 또 상한가를 또 가요. 그 간 이유는 뭡니까? 리딩 투자증권에서 추가적으로 같은 내용인데, 시중에 알려진 내용인데 추가적으로 똑같은 내용을 보고서를 써서 내줘요. 그렇게 되면서 또 한 번 흥분 상태에 기름을 끼얹은 흐름의 기준이 된 거죠. 거기에 이제 액티브 펀드 쪽에서 매수 매도가 들어왔습니다. 외국인 기관들이 이렇게 탁 한번. 그래서 따라붙으면 또 탁 하고 차익 실현을. 그렇게 해서 이제 변동성을 주는 과정이었는데, 일단 6월 마지막 거래에서도 20%대 중후반까지 쫙 하고 또 뻗어 올렸죠. 다른 게 필요 없어요. 냅뒀더니 더 가더라의 기준을 잡으면 안 돼요. 거래량 거래대금이 터질 때의 기준을 잡고, 만약에 이때의 기준을 놓쳤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거래량 거래대금 터질 때,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꼬리를 다루면 전량 책신이죠. 냅뒀더니 더 가더라가 안 돼요. 이날 같은 경우에 개장 초에 약법으로 출발을 했다가 리딩에서 보고서를 딱 내주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거래대금 터져주죠. 그러니까 추가 상한가가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엔요, 거래대금이 줄죠. 이럴 때는 안 들여다봐. 중간에 한번 우리도 전략을 잡아드렸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오후장에 거래가 둔화되더니 결국은 거래대금도 둔화. 위에 매물을 잡아야 되는데 안 잡아가니까, 못 잡아가니까. 결국은 이제 오늘 기준에서 개장 초에 움직임을 준 겁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캔들이 장악형이 떴네, 장악 확인형이 떴네. 장악형이 뜰 때까지는 아주 밋밋했는데 확인형이 뜰 때 엄마 거래대금이 터졌네. 우리나라 시장에서 손가락 안에 꼽혀드는 거래대금이네. 그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기술적인 부분에. 고점을 놓친다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이번 시간에 그 기준을 잡아드릴 겁니다. 뭐 수익 이거 빨리 넘기면 되죠. 이거 뭐 다 여러분들이 아시고 동네가 아시고 16,000원, 17,000원, 24,300원. 그러고 나서 수익 실현. 이 수익 실현을 못해서서 나중에 되면 난감해 하시는 분들 계시죠. 두산중공업 3만 원에 전량 차익 실현하는데 뭐 명목 가격에서 전량 차익 실현이 아니잖아요. 고점을 찍고 5% 수준의 조정이면 무조건 전량 차익 실현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기준을 원칙을 안 지키다 보니까 지금 3거래일 만에 23,000원까지 밀려내려고 그럴 때 이거 어떻게 하나요? 뭐 어떻게 해요? 거래가 터질 때까지는 관망이죠. 있는 물량도 정리를 해야 됩니다. 냅두니까 가드라로 가면은 큰일 납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이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4월 13일부터를 다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정확히. 자, 보시면은 거래대금 시가총액 상승률 1위에 올라와 있고 6월 30일 마지막 거래일에 6월달. 그리고 나서 보시면 전체 시장의 상승률의 9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상승률의 기준이 아니라 거래대금이 1위다.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들여다봤던 종목이다. 2,300개 종목에서 거래대금이 가장 높고 가장 시장에서 관심이 높았던, 또 시가총액이 1조가 넘는 이슈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의 이슈가 있는. 그렇게 되면서 보시면 4월 13일 날 상한가 가는 날도 와우 따봉. 6월 18일 날 상한가 갈 때도, 6월 23일 날 상한가 갈 때도, 4월 13일 날 벌써 이미 다 그려드렸죠. 4월 13일 상승 장악형입니다. 상승 또 장악 확인형입니다. 상승 장악형이 왜 힘을 가질 수 있느냐, 또 상승 장악 확인형이 왜 힘을 가질 수 있느냐, 잘 생각해 보세요. 조정을 받아요. 일정 범위. 조정받으면 안 올라갈 종목이 어딨냐. 그 강도가 다릅니다. 캔들이요 300년 됐죠. 혼마 문에이사라는 일본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그것을 스티븐 니슨이라는 사람이 80년대에 정리를 해서 전 세계에 80년대 중반에 쫙 뿌립니다. 그게 오늘날까지예요. 근데 많은 게 바뀌었죠.
거래 환경도 바뀌었고 뭐 상한가 제도도 바뀌었고 거래 대금도 당연히 바뀌어지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캔들의 변동성도 바뀌어지고 결론적으로 지금은 지금에 맞는 기준을 잡을 때 쳐야 돼요. 우리나라에 이제 혼마 문예사의 책이 많이 있어요. 번역본이. 근데 그 번역본이 뭐라 넣어요? 혼마 문예사는 어렸을 때 양자로 혼마 가문에 들어가서 쌀 거래상인데 망해가지고 절에 가서 촛불을 보다가 캔들을 만들어서 대서사시를 쓰고 있는 전설의 고향 쓰나. 80년대 중반 이후에 스티븐 닐슨이라는 분이 전 세계를 다 뿌립니다. 그게 이제 그 양반이 뭐 IMF 또 세계은행 또 각 대학 이런 데서 이제 교육을 하시는 교수님이신데 정리를 해서 싹 뿌려줬단 말이에요. 근데 80년대에는 개인들이 컴퓨터를 쓰고 막 그럴 때가 아니죠. 우리나라의 뭐 상한가 제도가 지금하고는 다르죠. 30%로 확대된 거는 2015년 6월부터 바뀐 겁니다. 결론적으로 변동성의 크기도 다르고 모든 내용이 달라요. 그럼 지금 오늘날에 맞는 캔들 도서의 기준 누구 거? 윤정두 뿐이 없어요. 윤정두 거. 우리나라를 통틀어서 또 해외, 외국에도 윤정두처럼 지금의 시대에 맞게 정형화해서 별 1개, 2개, 3개로 우리가 나누어서 쓴단 말이에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통용되는 게 신뢰도의 기준에 별 3개짜리 캔들이 7개뿐이 없어요. 그 7개 중에서 추세가 반전이 되는 것은 6개, 지속되는 거는 1개. 지속되는 거는 동일 흑삼형형, 음봉색이 크게 나오는 거. 그것도 기준이 있죠. 조건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있고 그다음 캔들의 기준은 지속형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평선 보면 돼. 반전의 기준을 보는 꼭지와 저점과 꼭지를. 그런데 6개 남은 것 중에 고점과 저점을 잡을 수 있는 건 4가지 패턴이다. 그리고 2가지는 한방향성, 바닥에서만 뜹니다. 전서구형, 애기제비 감축형. 이름도 희한하죠? 일본식 이름, 또 영국식, 미국식 이름, 그리고 우리나라 이름인데 우리나라 이름이 한자권. 그렇게 형성이 된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정형화된 내용의 기준에 추세가 하락을 있다라는 거는 5에서 10거래 기준을 예전에 잡아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변동성이 커져 있죠. 그래서 3에서 5거래일도 잡아드립니다. 근데 원체 거래가 터져 있죠. HMN 같은 경우에 3월 9일 날 UBS 창구에서 180만 주 사면서 8% 주가를 땡겨서 22,000원 대비 24,000원까지 올랐어요. 그래서 야 행복하다 박수치고 난리가 났어요. 오버슈팅 우리는 15%로 잡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냥 곤두박질 치기 시작해서 마이너스 8%로 끝나. 24,000원까지 들어올린 거 2만 원으로 끝내버렸다. 그 변동성의 크기면 1에서 3거래일도 상관없다고 표현을 드린 거예요. 그만큼 빨라졌기 때문에 분봉까지 보고 대처하기 때문에. 결론은 이것을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로 분류해서 놓고 보셔야 됩니다. 거래 기준을. 또 당연히 일주, 월봉이 다 똑같은 거예요. 결론적으로 추세 하락이 지속이 되는데 첫 번째 전조건은 이거였고요. 거래의 기준. 두 번째 기준은 추세 하락이 일정 범위 지속이 되는데 그런데 그 기준에서 어떻게 돼요? 어느 날 음봉이 하나 떨어지는데 추세 하락의 평상시 캔들 크기 대비 1.5배에서 3배 변동성이 좀 더 커졌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꽉 미끄러져 여러분. 여러분들 종목이면 어떻게 돼? 으아 머리 아픈 거지. 맨날 이렇게 빠져. 조금 오르는 것 같더니 또 빠지고 조금 오르는 것 같더니 또 빠지고 이러다가 어느 날 빠지는데 그때는 조금 더 캔들이 음봉이 커져 있어. 으아 숨도 쉬기 힘들어. 근데 그 다음날 양봉이 나오는데 개파락이 나와서 돌리든 아니면 비슷한 데서 돌리든 어찌됐건 이 큰 음봉을 그냥 강도 있게 잡아 돌린다는 얘기예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게 되면서 하락의 끝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캔들이 2개만 있어도 별 3개짜리 신뢰도를 줍니다. 그래서 상승 장악형이 캔들 2개에 별 3개. 상승 장악 확인형. 그 다음날 또 하나 뜨면 그게 확인형이라고 해서 이것도 별 3개짜리의 추세적인 강세. 편입 구간은요. 이 음봉을 감싸고 돌릴 때 나는 패턴이 완성되고 봤어요. 그럼 두 번째 캔들의 윗꼬리까지 전부. 나는 완성되고 그 다음날 봤어요. 그 다음날의 캔들의 꼬리까지 전부. 손절은요. 되돌리면
절반 라인. 난 좀 더 넓게 볼 거예요. 그러면 이 전체를 놓고 보면서 절반 라인. 투자 성향에 맞게. 이 캔들의 변동성이 크게 얼마일지 모르잖아요. 응? 그렇기 때문에 성향에 맞게. 또 우리가 기준 배운 거 있죠. 고점 대비해서 꼬리 달려서의 차익 실현 범위. 편입 기준의 설정 범위.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는 내용의 교재가 없어요. 그 교재를 여러분들이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캔들 한번 갑시다. 채팅방에. 캔들 빨리 시간 없어요 지금 이제. 예? 캔들 자료 주세요. 캔들 자료 주세요. 캔들 자료 받아서 나는 유튜브에 윤정도의 주식 투자강에서 캔들 교육 계속 받을 거예요. 캔들 교육 계속 받고요. 구독 알람 신청도 하셔서 띵동 소리 나면 와 이거 뭐 장중에 뭐가 띵동했네. 어이 뭐가 엄마 진원생명과학을 설명하고 있네. 지금 이렇게 변동이 나와 거래 터졌네. 이거 아리까리한데 일단 올려주고 여기 보니까 여기는 편입 구간이라고 이렇게 내려와서 거래 실리면 이건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럼 내가 기다려봐야지. 거래 터지나 보자. 에이 안 터졌어. 에이 오늘 안 됐네. 거래가 막 터지고 움직여. 엄마 편입. 그리고 수익 나신 다음에 다시 차분히 그때 돼서 공부하시란 말이에요. 수익 먼저 내시고. 결론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이게 4월 13일 방송 장중 방송 기준이에요. 장중 방송 기준. 상한가가 딱 진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노계 선생님이 가자. 그러시면서 해주신 내용이 뭐예요? 노계 선생님이 16,000원에 가지고 계시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그 기준부터 해서. 전부 16,000원에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민트짱 선생님 17,500원에 샀는데 상한가에 절반 탈취를 하라고 그래서 절반 이상. 근데 소량뿐이 안 들어가서 전량 매도했어요. 자, 이게 언제예요? 6월 18일입니다. 우리가 그 차익 실현을 하는 이유나 이런 걸 다 아셔야 되죠. 6월 18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국책사업 지정이 되고 업체 지정이 되고 밸류에 대해서 자회사의 경쟁업체가 11조 원에 매각됐다는 내용이 있고 그렇게 되면 상한가 들어갔나 봅니다. 상한가 들어갔나요? 11.93이에요. 25,800원. 원래는요, 교육에 드릴 때 25,300원, 500원 또 24,300원에 자, 전일 꼬리를 넘겼는데요. 라고 여러분들보다 먼저 들어가신 선배분이. 결론적으로 어때요? 진원생명과학 목표주가 3만 원입니다. 현재가 벌써 28,000원. 22.56입니다. 이게 뭔데? 10시 13분. 조금 전거는요. 10시 4분. 9분 만에 11%에서 22%. 근데 차트 잘라놓은 거 보시면 더 기가 차실 거예요. 동영상 교육에 바로 들어가 있죠. 그렇게 해서 두 번의 VI가 발동이 되어 있습니다. 10시 44분에. 그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다 오른 걸 왜 올려주니? 아니야. 주식 문나의 선생님께서 오늘 24,300원 윗꼬리 돌파 18일 날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께 이제 동영상 교육 자료를 녹화를 해드리는 사이에 올라간 거죠. 이게 그때 잘라놓은 차트입니다. 25,850원. 유튜브에서 해드렸잖아요. 복장이 다르죠. 지금 양복이 아니죠. 이게 뭐예요? 상승일 때 확인형입니다. 그리고 거래가 실려 있습니다. 6월 18일입니다. 이렇게 되고 상한가가 얼마? 목표주가 3만 원이었는데 25,800원에서 얼마? 29,950원으로 끝납니다. 29,950원. 장학형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죠. 상승장학형 배웠죠. 또 상승장학 확인형도 배웠잖아요. 유튜브에 오시면 이것만 20, 30분, 30, 40분 교육해드리는 자료들이 있어요. 이거 올려드리면서 뭐라 그랬어요? 추세의 범위가 29,950원에 상한가의 추세 범위가 새롭게 열린다. 결국 열렸죠. 열려서 어디까지? 5만 원까지 가버려요. 이렇게 가버립니다. 이날 상한가 갔는데 중간에 25,000원, 24,000원대 교육해드렸는데 야, 뭐 다 오른 거 왜 줘? 에이, 이거 다 올랐는데 왜 줘? 이게 아니잖아. 그 다음 날부터 똑같은 기준점을 잡고 대처를 해야죠. 4월 13일이 언제? 하나, 둘, 셋. 4월 13일이 언제? 여기 상한가로. 그리 나서 거래가 터질 때 한 번씩 보는 거고 거래가 없으면 안 돼. 그래서 이 거래가 터졌을 때 이 거래를 넘겨야 됩니다. 이 거래 대금을 넘겨야 됩니다. 지속성이 있어야 두산인프라코어처럼 이 고점을 넘깁니다 했더니 이 고점은 47,000원이고 실제 넘긴 고점 5만 원 훌쩍 넘겼고 어떻게? 거래가 터지면서. 이슈가 발생된 거는 이슈가 발생된 것뿐이에요.
그 이슈를 바탕으로 누군가 들어올 것이냐 안 들어올 것이냐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21일 날도 변동성이 나오면 따라붙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냅뒀더니 더 가더라, 결과적으로 더 가더라 이렇게 따지면 두산중공업 3만 원 놓친 것처럼 차익 실현 못해요. 거짓말쟁이들 얘기를 들으시면 안 되잖아. 바닥에서부터 쭉 올라왔는데 중간에 꼬리 달려 10% 이상 밀려 또 3만 2천 원 찍을 때가 장중에 3만 1,650원 찍고 7% 이상 밀려. 근데 이럴 때 차익 실현 안 했다고? 그럼 그 다음에 음봉 장대음봉 떨어지는데 어떻게 차익 실현하나? 10% 밀리면 차익 실현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23,000원까지 생거래를. 그런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신혼생명과학도 마찬가지예요. 몇 번을 말씀드려요. 이게 지금 20분봉입니다. 거래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캔들 크기가 작아지죠. 거래가 없으면 주가 하락한다가 아니에요. 거래가 없더라도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래가 없는데 매매를 할 수가 있다 없다? 변동성이 20분 동안에 캔들 크기 안 나오는데 없다. 결국은 캔들 크기가 터질 때 6월 18일 날 이렇게 터질 때 들어가는 거예요. 터질 때부터 빰빰빰빰 거래량이 벌써 이미 여기서 터질 때가 벌써 200만 주 300만 주 터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거래가 없으면 하락하는 게 아니에요. 거래 터질 때 따라붙으면 돼. 다만 거래가 어느 정도 정점에 달하다가 5분봉의 기준에서 똑같이 돌릴 때 이 31,000원이죠. 이게 이제 21일 날의 기준이고요. 31,500원, 31,000원 뭐 이렇게 됩니다. 그죠? 32,000원까지도. 이게 얼마입니까? 목표 주가 3만원에서 36,000원으로 올려드렸죠. 그 36,000원을 정확히 찍습니다. 21일 날 36,000원 찍고 종가가 33,000원이에요. 11%. 근데 많은 분들이 그 얘기하잖아요. 결국은 5만 원 넘겼다며 올라갈 때 왜 이걸 차익 실현 꼭 해야 돼? 냅두면 넘기는데. 냅두면 넘길지 누가 알아요? 그러면 뭐 하려고 중간에 밀려? 계속 상한가 가야지. 거래량이 없다고 밀리는 게 아니라 더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샀는데 후속타가 누가 사주질 않아. 그러다 보면 이렇게 흘러가다가 못 견디는 쪽에 물량이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운봉이 떨어지는 거죠. 그건 대부분 비이성적인 거래량이 터지면서 변동성을 줬을 때 기준. 매집이 돼 있고 추세가 나올 때면 상관없어요. 그렇게 해서 21일 날도 차익 실현한 거예요. 왜 이분들이 그러면 바보예요? 갖고 가니까 더 올르더라 갖고 가야지. 근데 뭘 믿고 뉴스 믿고 지금 당장 대주주분도 10% 미만 외국인 기관도 거의 누적적으로 수급도 안 들어와.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철저히 기술적으로. 23일 날 그래서 또 들여다보죠. 3천만 줍니다. 23일 날. 이날 상한가 갔죠. 개장 전에 8시 54분에 노란통에만 와 계시면 또 유튜브에만 와 계시면 장중에 올려드려 야간 교육해드려. 구독 알람 신청을 지금 하셔야 된다니까 빨리빨리. 농담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유튜브 또 올려드립니다. 42,000원으로 목표주가 상향. 3만 원에서 3만 6천 원에서 4만 2천 원으로. 근데 이걸 또 넘겨 4만 3,250원. 그렇게 해서 목표주가 4만 8천 원을 잡아드렸죠. 근데 5만 원을 넘겨. 그게 뭐 운이 좋아서? 그럼 윤정부가 입 싹 떴고 제가 14,000원, 18,000원에서부터 드렸죠? 거짓말쟁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진혼생명과학 하나만 드렸을까? 무지하게 많은 종목 드리고 60%, 70% 밀려 내려오는 종목은 입 닫고 대박 나셨죠? 그럼 고점은 어떻게 잡으라는 거야? 고점에 대한 원리, 논리를 다 설명드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분들도 상한가 지나갔지만 반 매도했습니다. 상한가 들어갔지만 반을 매도해 우리는. 짤 없어. 내일 일은 모르는 거예요. 상한가에도 개파락 나올 수도 있고. 결론적으로 2주 만에 교육받고 수익 났습니다. 21% 수익 감사합니다. 상한가 들어갔으니까 뭐 이렇게 31.92. 명확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1시 23분에 여러분들께 어떻게 됐어요? 가장 고점이 43,250원. 200원이 29.73이고 이게 상한가예요. 상한가에서 절반 이상 차익 실현. 그리고 상한가 풀려서 3% 밀리면 전량 차익 실현. 바닥에서 잡으신 분들은 5%까지 마지노선 정해놓고 그거 밀리면 전량 차익 실현. 왜? 우리는 이미 이런 교육 자료에서 상한가 50% 이상 차익 실현한다. 상한가에서도. 상한가 밀리면 3에서 5% 조정 시 전량 차익 실현한다. 정해놨죠. 정해놨잖아요. 6월 24일의 기준에 야간 교육에서도 정해놔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론적으로 24일 날에 당연히 관심 종목으로 넣어두긴 합니다만
24일 날에 넣어두긴 합니다만 절대의 기준점에서는 이 거래량이 안 터지면 못 들어간다는 거고 안 터졌어요 결국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상한가일 때도 전량차익 실현 뭐 안 풀려서 절반은 가져갔다. 50%는 가져갔다. 그러면 이길 시초가 혹은 고점 대비해서 2, 3% 추정 시에 전량차익 실현. 이렇게 기준 잡아드렸죠. 그 기준을 잡아드렸으면 개장 초에 시초가 대비 무너질 때 여기서 전량차익 실현. 재접근하고 싶으면 다시 돌릴 때 뭐 편입 들어갔다가도 정리입니다. 지금 거래량 거래대금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잖아요. 없단 말이에요. 지금 거래대금 있는데 어디서. 그런데 냅뒀더니 더 가더라.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들 얘기 들으면 어떡해. 이런 내용들 다 설명드렸잖아요. 응? 냅뒀더니 더 가더라. 그런 거짓말장애들 얘기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냅뒀더니 더 가더라. 냅뒀더니 더 가더라.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5만 원 넘기지 않았냐? 냅뒀더니 더 가더라. 근데 25일 날 한 번쯤 들어갔어요. 거래량이 터져줘서 2천만 주만 터져줘도 뭐 1조에 달하니까 되겠다 했는데 1,500만 원 주에 딱 멈춰버렸어요. 그러면 5분 안에 달한다는 거예요. 지금 48,000원으로 잡아놨죠. 6월 25일 날. 윤정두가 거짓말할 것 같으면 자 25일 날 48,000원 목표 주가로 해서 42,000원에 편입했죠. 5번 안에 50% 미만이라고 교육해놓고 결론적으로 개별적으로 가지고 가질 수는 있더라도 결론은 뭡니까? 오늘도 꼬리가 날리면 차익 실현해야 되는 거예요. 내일은요. 내일도. 그거를 계속 놓치면 유선중공업처럼 안 된다니까. 그걸 계속 놓치면 신혼생명과학의 일주 월봉의 기준에서 주봉 기준에 이 윗꼬리 달리고 내려올 때 차익 실현 안 하니까 차익 실현 전량이 있어야죠. 그리고 거래 털릴 때 다시 들어가서 옆꼬리 달리면 또 전량 차익 실현. 그 다음 거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면 안 들어가는 거야. 무조건 하락한다는 게 캔들픽에 안 나와. 실망 매물이 나오면 이제 추세 악화되는 거고. 한 번씩 반짝반짝 거래량 나오면 그때 관심 가져주는 거고. 그러고 나서 대량 거래가 터졌을 때 들여다보고 매매 기준을 설정하는 거고. 당분간은 이 거래 대금이 유지가 된다면 캔들의 크기는 계속 나온다. 상승장악 확인형. 전부 잡아드렸잖아요. 오늘 기준이에요. 오늘 기준. 오늘 기준. 동강 선생님, 은주 선생님 전부 수익 났다고. 6월 30일 기준에. 차익 실현할까요? 진원생명과 9시 42분에 11조 별가 평균, 시가 백신 개발에 대한 국채 사업, 과제, 주간기업 선정, 일봉상의 목표주가 갭, 목표주가 48,000원. 근데 이게 지금 5만 원을 또 넘겼어. 잘 보세요, 이거. 잘 보세요. 매직 계산기 시간 잘 보세요. 9시 42분입니다. 43,100원, 8.84%. 우리는 1조 이상짜리 종목 어떻게 10%까지는 따라 붙는다라고 교육을 해드렸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편입 기준이 설정 범위가 되잖아요. 거래량 터지고. 근데 불과 몇 분이에요? 조금 전에 9시 42분에서 9시 49분, 7분 만에 14%로 훅 치고. 그러고 나서 띠용 또 5분 만에 16%. 그러더니 이게 20%더 넘어. VI 막 들어가고 난리가 났어. 1분 봉에서 이렇게 기준을 잡습니다. 43,700원입니다. 이 라인에 고점을 넘기는 시점에 거래량이 터져야 됩니다. 그거 드린 거래량 30만 주 이상으로 막 이렇게 30만 주야. 그죠? 그죠? VI 딱 들어가 버려 벌써. 몇 시인데요 이게? 48분에 VI. 42분에 영상을 찍기 시작해서 매직 계산 캡처하고 분봉 차트 만들고 6월 18일, 6월 24일 상한가 다 잡아먹고 그리고 또 교육 들어가고 있는데 4월 13일부터 캔들 상승 장악형 이거 다 잡아내고 교육 들어가고 있는데 교육 들어가고 있는데 그냥 다 치고 가버린 거야. 상승 장악화 기념. 응? 또 이런 기준점들. 거래량 터지면서의 흐름들. 이런 교육 내용들 차분하게 다 배우셔야죠. 차분하게. 지금 뭐 이걸 가지고 맨날 며칠 해드릴 수는 없잖아. 유튜브에 윤정도의 주식 투시경 검색해서 구독 알람 신청만 하시면 장중에 딱 퇴근하시고 집에 댁에 가셔서 또 교육. 지금처럼의 교육이 아니죠. 자, 캔들 장악형입니다. 장악형에 대해서 뭐 한 20분, 30분씩. 샛별형입니다. 샛별형에 대해서 20분, 30분씩. 그런 교육을 받아야 여러분들이 4월 13일 아니에요. 4월 13일. 얼마예요, 이게 주가가? 주가가 이게 얼마예요? 14,000원? 맞아, 18,000원? 18,600원인가 말 거예요.
그 흐름들을 25,700원에서 또 이런 가격대에서 28,000원대, 29,950원, 29,950원. 이미 앞전에 이런 데서 다 거래 터질 때 그럼 다만 변동성 있는 종목이라 계속 들고 가진 않는다. 차익 실현 기준입니다. 이게 4월 13일 기준이잖아요. 여기서 거래가 수반되고 있을 때 들여다보고 나중에 흐름 상한가 빵. 상한가 빵빵. 어렵지 않죠? 25,000 이게 850원이에요. 25,850원. 6월 18일 장중에 기준. 장중에 잘라서 올려드렸던 내용을 야간 방송에서 또 교육 또 해드린 거예요. 이때 캔들 교육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 받으셔야 되겠죠? 이게 도서, 이게 도서. 4대 천왕 한번 갑시다. 4대 천왕. 4대 천왕, 나도 자료 주세요. 노란 또 국민톡에 4대 천왕, 나도 자료 주세요. 4대 천왕. 그리고 유튜브에 윤정도의 주식 투시경 지금 실시간 교육 받으시는 분들 엄지척, 엄지척, 엄지척척 하셔서 교육 받고 자료 받고 녹화본 보시고 7월 달 내내 이렇게 상한가 폭등 랠리 잡아낼 수 있는 종목분들로 내 계좌 팡팡하게 수익 내셔야 되겠죠.